영화의 숲. 새털만큼 가볍지만 강철같이 무겁게, 얼음만큼 차갑지만 불꽃같이 뜨겁게, 가벼운 듯 무겁고 차가운 듯 뜨겁게 다가오는 게 바로 여러분과 제가 보고 있는 영화의 속성이 아닐까요? 주말에 내렸던 봄비를 보며 떠올랐던 제 생각을 말해봤는데요. 영화 방송을 소개하는 사람이기에 앞서 과연 영화라는 건 어떤 매력을 갖고 있기에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걸까 하는 생각을 곰곰이 해봤습니다. 찬찬히 생각을 정리해본 결과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영화를 볼 때는 분명 가벼운 내용과 같았는데 다 보고 난 뒤에는 무거운 돌덩어리 하나가 가슴에 내려앉은 것 같은, 얼음만큼 차가운 마음이었는데 뜨거운 불꽃 하나가 자리 잡은 것 같은, 이렇듯 사람들의 마음을 쥐락펴락하는 그런 매력이 바로 영화의 매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안녕하세요. 화요일 저녁 여러분과 함께 영화의 숲으로 들어갈 진행을 맡은 엄승준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제가 들어가 볼 영화의 숲은 과연 어떤 모습을 지녔을지 기대되지 않으신가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영화는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유년의 추억에 대해 노래하는 영화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한 유년이란 시절이 얼마나 빛나고 신비했던 시간이었는지를 새삼 돌이켜볼 수 있는 작품이기도 하죠. 특히 여태껏 소개해드렸던 영화는 눈에 띄게 다른 점이 존재하죠. 바로 애니메이션 영화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영화에서는 맛볼 수 없는 매력, 은은한 수채화 같은 모습을 지닌 작품, 영화 이웃집 토토로.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그 숲속으로 들어가 보자고요. 자, 이제 여러분과 저는 이웃집 토토로 숲속에 들어왔습니다. 숲속의 모습은 영화 속 한 장면을 보는 것 같네요. 하얀 구름이 몽실몽실 떠다니고 그 아래로는 초록 잔디밭이 드넓게 깔려 있습니다. 붉은 지붕이 인상적인 전원주택 한 채도 눈에 들어오네요. 이런 곳에는 과연 누가 살까요? 부럽기만 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집 옆에 있는 높이가 파악되지 않을 정도인 엄청나게 커다란 나무 한 그루가 눈에 들어옵니다. 마치 정자나무 10그루를 줄지어 쌓아놓은 것 같네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 전원주택 창문에 여러 장의 포스트잇이 붙어 있습니다. 저곳으로 한번 가보죠. 포스트잇에는 이 숲을 이루고 있는 꽤 많은 정보가 들어있네요. 1988년 개봉, 각본, 감독 미야자키 하야오, 작곡, 편곡 히사에 시조, 1958년 일본을 배경으로 한 작품, 스튜디오 지브리 제작. 우리들이 자주 접했던 이름이나 단어들이 있어서인지 조금은 친근감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이 풍경이 20년도 더 된 풍경이라니 정말 믿기지가 않네요. 그럼 이제 숲의 깊은 곳에 위치한 호수로 걸어가 봅시다. 어라,
호수안을 바라보니 이사를 오고 있는 것 같은 짐을 잔뜩 실은 트럭 한 대가 푸른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마을 안으로 들어섭니다. 선한 눈매가 인상적인 중년 남자는 앞자리에 타고 있고 10살 정도 돼 보이는 여자아이와 5살 정도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는 뒤에 앉아 제잘제잘 떠들고 있네요. 아무래도 이웃집 토토로의 영화 속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영화의 모습이 보이는 호수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그 언저리를 보이는 여자아이 사츠키는 동생인 메이와 함께 새로 이사온 집 이곳저곳을 돌아다닙니다. 두 여자아이의 아버지를 보이는 안경을 낀 중년 남자는 이런 둘의 모습을 못하게 바라보고 있네요. 사츠키와 메이는 새로운 집이 낡기는 했지만 왠지 모르게 푸근한 기분이 들어 정겹게 느껴집니다. 집안 여기저기를 살펴보는 자매 앞으로 언니 사츠키와 같은 나이로 보이는 남자아이 칸타가 집 앞으로 다가와 냅다 소리칩니다. 너네 집 도깨비 집이야! 집안 청소를 도우러 왔던 칸타의 할머니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지만 그날 저녁 사츠키와 메이는 아버지와 함께 목욕을 하며 왠지 모르게 무서운 기분이 들어 괜스레 아버지의 품으로 파고듭니다. 다음날부터 언니 사츠키는 등교하고 동생 메이는 집을 둘러싸고 있는 이곳저곳을 마저 탐험합니다. 그러던 중 말괄량이 메이는 조그만 눈이 달린 흰색 털뭉치가 덤불 속으로 걸어가는 걸 보고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따라 걸어갑니다. 그렇게 흰색 털뭉치의 뒤를 쫓던 메이는 발 밑을 확인하지 못하고 숲의 아래로 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의 메이, 굴러들어갔지만 하나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푹신해 보이는 무언가의 위에 착지한 이유 때문인 것 같군요. 사실 메이가 착지했던 푹신한 땅은 아까 전에 보았던 흰 털뭉치보다 몇십 배는 커다란 모습에 마치 회색 토끼로 보이는 동물의 배 위였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같았으면 당장이라도 그 동물로부터 벗어났겠지만 천진난만함이 무기인 메이는 오히려 그 동물을 신기해하며 이름이 뭐냐고 묻죠. 그러자 거대한 회색 토끼의 외양을 지닌 그 동물은 하는 정체 모를 소리로 답합니다. 그런데 메이는 그런 동물의 소리를 토토로라고 알아들으며 그 동물에게 이름을 붙여줍니다. 바로 토토로라는 이름을 말이죠. 그런데 토토로 배 위에 누워있던 메이는 잠시 뒤 잠에 들고 맙니다. 너무 푹신했던 탓일까요? 그렇게 잠에서 깬 메이는 깜짝 놀라죠. 토토로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자신은 처음 덤불 속으로 들어갔던 입구에서 잠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뒤 메이는 언니인 사츠키 그리고 아버지에게 자신이 겪었던 일을 말해줍니다. 두 사람 모두 메이의 말에 흥미로워하죠. 아버지는 메이에게 말합니다. 아무래도 이 집 앞에 있는 커다란 나무, 목나무의 신인 것 같다는 말이죠.
그렇게 아버지와 사츠키 그리고 메이가 어머니의 병문안에 한번 다녀온 비가 오는 날이었습니다. 사츠키와 메이는 우산을 챙기지 않고 나간 아버지를 배웅하기 위해 버스 정류장까지 나갔다가 해가 저물 때까지 아버지를 기다리지만 아버지는 오지 않습니다. 그 대신 메이와 한번 만난 적 있던 토토로가 자매의 옆으로 다가옵니다. 그렇게 실제로 토토로의 모습을 본 사츠키는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로 좋아합니다. 그렇게 아버지를 위해 가져왔던 우산을 토토로에게 빌려주게 되고 토토로는 환히 웃은 뒤 고양이 버스를 타고 어딘가로 떠나죠. 그 버스가 가고 난 뒤에 온 버스는 아버지가 타고 있던 버스였고 말이죠. 그 뒤 자매는 토토로를 다시 만나고 싶었지만 만날 길이 없어 아쉽기만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꿈속에서 토토로가 자매에게로 찾아와 자매가 집 앞에 심었던 씨앗이 새싹을 틔울 수 있도록 옆에서 일종의 마법 같은 힘을 부립니다. 씨앗은 눈 깜짝할 사이 싹을 틔우고 계속해서 위로 뻗어가며 성장해 커다란 나무가 되죠. 그렇게 토토로와 함께 즐거운 밤을 보낸 자매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실제 텃밭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새싹이 난 걸 알곤 뛸 듯이 기뻐하죠. 그렇게 토토로와의 조우를 다시 한번 꿈꾸던 자매에게 좋지 않은 소식이 찾아옵니다. 바로 이번 주에 잠시 병원에서 나와 자매와 아버지의 얼굴을 보고 가기로 했던 어머니와의 만남이 어머니의 병세 악화로 인해 볼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언니인 사츠키는 어머니가 걱정돼 정신이 없는데 동생인 메이는 그런 사츠키의 마음을 알아주지도 않은 채 계속 투정만 부립니다. 그런 동생의 모습에 화가 난 사츠키는 괜시리 동생에게 불같은 화를 내고 말죠. 언니와의 다툼 뒤 동생 메이는 마을 저편으로 뛰어갑니다. 그렇게 해가 저물 때까지 동생이 돌아오지 않자 언니 사츠키는 걱정되기 시작하고 마을 곳곳을 돌아다니며 메이를 찾기 시작합니다. 자매를 돌봐줬던 이웃집 할머니를 비롯해 마을 사람들 또한 메이의 행적을 찾아보지만 메이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런 와중에 마을 호숫가에서 동생 메이의 신발을 발견했다는 마을 사람들의 말을 들은 사츠키의 마음은 빠른 속도로 뛰죠. 곧이어 사츠키는 토토로가 살고 있다고 생각되는 집 앞의 큰 나무, 목나무 덤불 속으로 뛰어가기 시작합니다. 평화롭게만 흘러오고 평화롭게만 끝날 것 같았던 영화 이웃집 토토로. 과연 어떤 결말을 가지게 될지 궁금하지만 결말은 여러분들께서 직접 보시길 바라며 저는 이만 호수 밖으로 빠져나오겠습니다. 호수 안을 빠져나오니 여전히 숲속은 고요하기만 하네요.
호수 속에서 보았던 풍경들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채 말입니다. 영화 이웃집 토토로와 같은 경우는 큰 서사가 존재하거나 복잡한 기승전결로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처음 이웃집 토토로에 관한 설명을 드렸을 때 드렸던 말처럼 일종의 수채화 같은 잔잔한 매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영화가 다른 영화와는 조금은 다른 매력을 선사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일본의 전통 신화를 작품 곳곳에 녹여내는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연출력과 은은하지만 강렬하게 가슴에 와닿는 음악을 만드는 히사시조의 노래를 듣고 싶다면 이번 영화 꼭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유년 시절은 과연 어떠셨나요? 지금까지 영화 이웃집 토토로였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이항로, 기술 김동환, 진행의 엄승준이었습니다.